진중권 쉬어가는 의료 휴식처 진중권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진중권 씨가 지난 주말에 새날을 저격했죠. 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내가 진짜 SNS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낭비더라고. SNS에 너무 몰입하는 사람 치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몰입이에요. 몰입이 아니고 너무 몰입한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가 생각나는 건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SNS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 공지 정도는 할까? 내가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이미 내가 논객 어떤 그걸 떠난 지가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안 써, 이제 안 쓰고 싶다고. 지금 말로 하는 직업이 됐는데 진중권 씨가 그 말의 요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찌질한 거 짚고 넘어가면 진중권의 말을 써주느니 우리를 차라리 써줘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뭐가 콩시랑 해놨어. 그건 자기 조롱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언론에 나가는 것도 뭔가 급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글 써도 언론에 내주는 것을 우리가 조롱한 건데 거기에 그 댓글하고 또 해놨더라고.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글을 쓰려고 해도 하도 문바들이 지랄하니까 글을 못 쓰고 있다는 거야. 야, 이놈의 내피셜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그 표현 자체의 자유는 어떻게 할 건지. 언론 신뢰지수 세계 꼴찌 수준. 그러니까 언론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는 정도의 나라들 중에는 꼴찌 수준. 그러니까 언론 자체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썼던데 그 진중권 씨가 그 주말에 뭘 썼냐면 나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칼럼 써요 이렇게. 아, 나 무릎을 쳤네.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광주만 해도요. 20대 총선 때 광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반문 정서를 선동해 버린 거예요. 지역 언론이. 실제로 광주일보나든지 하는 그런 지역 언론들이 대기업과 결탁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문 정서를 선동했고 사실 지역 감정 유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구 같은 데 가면 대구 지역신문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구에 있는 지역신문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조중동보다 더합니다. 보수적 논조, 문재인 정부 까기가. 그래서 자기 지역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 MBC는 특별한 경우예요. 대구에 있는 일반 지역 일간지들 조중동보다 더해. 근데 거기에다가 칼럼을 쓰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중권은 어떤 글 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만 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필진에서 쫓겨나는데 간단히 말해서 얘는 지금 정확하게 보수가 된 거예요. 근데 걔가 무슨 진보라고. 글팔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칼럼이 이거야. 권원 유착과 공작 정치.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 그 끝머리에 뭐가 있냐면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하고 들어갔다. 왜 그러는 걸까? 문제의 한 검사장은 이미 좌천되어 쫓겨나 있던 상태이니 윤석열 총장을 노린 공작이라고 봐야 할 게다. 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지휘권 발동 사태. 그 시작에는 사기꾼들이 동원해 벌인 사기극이 있었다.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 등을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건강한 공직자에게 칼 들이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칼 들이대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개월이나 조국 장관 괴롭힌다고 해서 이재용 수사 안 했습니다. 이재용 수사 안 해가지고 지금 기소할지 말지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이 빈말이 되는데 2달밖에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봐야죠.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빈말이 되는데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되는데 2달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 윤 총장이 말 바꾸는데 2달밖에 안 걸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열심히 일하는데 장모와 측근을 왜 공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고 수사를 방기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꾸로 유재수 감찰 정상 종료 사건 그다음에 청와대 선거 전혀 개입 안 한 사건 이 사건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 쪽이냐. 그다음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서 얘기하면서 선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선거 개입이 아니었다라고 진중권은 주장을 하는데 날짜 못 박았습니다.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을 흐린 거예요. 선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며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날짜 못 박았는데 그럼 너는 워딩만 보이니? 그 앞에 워딩만? 마지막으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황희석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작전을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다. 둘이서 같이 사진 찍고 나서. 이러니까 니네들이 공작 벌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 작전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질이 멸렬한 상황을 이제부터 제대로 돌파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지 그게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거냐. 어쨌든 당신 매일신문 취직 축하하고 이제 밥 먹고 살면 여기 됐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이철 대표 관련해서 그 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 횡령 협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물고 늘어져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중권한테도 SNS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네 뭐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좀 정확히 말하면요. 박근혜 정부 때 같았으면 윤석열은 이미 바지가 벗겨졌겠죠. 부인까지 탈탈 털렸겠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단순하게 썰로 도는 음모론이 아니고 정황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사건이에요. 근데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이 나름 무슨 농객이랍시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신문 같은데 취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려를 받는 일종의 이제 돈벌이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 사람들 취향에 맞게 글을 써줘야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곽상도나 진중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를 진보 농객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내주지 말라는 거야. 그냥 진중권은 진중권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중권은 정말 두고 보기가 힘든 게 차라리 나를 공격을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대놓고 욕도 못하고 두고 보기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지적인 차원에서 진중권은 지금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중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 논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이제 글거리가 되니까 언급을 해주는 거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쵸.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페북 이 계정을 만들고 진중권이 썼던 글을 한 이틀 차까지 하면서 읽어봤거든요. 못 읽겠더라고. 논리가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 사람한테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아놨단 말이야 싶을 정도 논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만 가득한 거예요. 아까 말한 지모 씨는 사기 횡령 협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밥벌이 열중하는 모습. 당신은 새날 깔 자격이 없고요. 이런 모습들 가지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난 최소한 그 이야기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도리는 지켜라. 한때 조국 옆에 서가지고 우리 국이 하던 사람이 한 번 틀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열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난 죽어도 그 짓거리 못하겠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옛날에 엄청 친했던 지인하고 싸우면서 그 밥벌이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말죠. 난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위만 잘못했고 검찰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밥벌이 하는 게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지켜. 진중권이 네, 하는 말이 언제나 소피스테 궤변 같은 거에서 우리가 휘말리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자꾸 예. 자축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신은 검찰개혁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을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진중권 정도의 인지도라면 사실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진중권이라는 이름을. 그러면 그 정도 인지도의 유명인이라면 매체를 본인이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앙지가 아니라 지방의 어떤 매일 신문 뭐 이런 데에
본인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그런 표현은 그게 본인의 지금의 수준과 형편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 돈 되는 거면 이것저것 다 질러보는 그런 참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돈뿐만 아니라 또 멘탈도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들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한테 우리한테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가 동안이어서 그런가? 물론 나보다 진중권 씨가 나이가 더 많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요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기본 A가 이런 식인 거예요. 진중권 우리 방송 알아요 원래. 옛날에 정치 카페 할 때 서로 경쟁 프로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애들아라니 농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중권이 데뷔한 게 2000년 초반입니다. 내가 김호준 총수 든 거에서 유명했던 시기는 이보다 한 5년 앞서요. 선배한테 감히 싸가지 없이. 얘들아라니 뭘 가르쳐 주겠다고 지랄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